저는 이제 텍스트 큐브와 구글 맵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텍스트 큐브에서 구글 맵이 도입돼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실험들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 말씀드릴 거는 왜 저희가 구글 맵을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사실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텍스트 큐브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글 맵을 도입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는지, 또 저희가 현재까지 구현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재미있는 실험들을 할 것인지, 또 블로그에 지역 정보가 결합됨으로써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텍스트 큐브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있는 이제 목표들 중에 구글 맵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꼽으면 모바일 컨버전스가 우선 있겠는데요. 또 텍스트 큐브가 이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목표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재미있는 실험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구글 맵이 매우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이제 와이브로도 써보고 와이파이도 써보고, 이제 아직 모바일 인터넷은 제가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아직 안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써보면 상당히 생각 외로 안정성이나 속도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글 맵을 다른 맵 서비스와 비교해서 써보니까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런 면이 우선 이제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내에도 이미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다음이나 파란이나 네이버 등에서 여러 가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 세계 커버리지를 가지고 가장 상세한 도로 정보 그리고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아직 구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후 맵도 써봤지만 약간 이건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각 지역의 언어에 가장 잘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고 가장 보기 좋은 편안한 맵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글 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실험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미투데이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UI 컴포넌트를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이제 저희가 구글 맵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실제 뒤에 아마 API 시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나오겠지만 매뉴얼이 굉장히 잘 문서화가 되어 있고 다양한 예제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개발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편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구글 맵을 파트너로 선택하게 된 이유이고, 이제 저희가 저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글 맵을 쉽게 도입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탭터툴즈가 처음 나올 때부터 지역 태그 기능과 이것을 잘 구조화시켜온 이올린 지역 태그 추천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뒤에서 아마 설명이 나오겠지만 지오코딩 API와 결합했을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쓰인 기존에 몇 년 동안 쌓여온 방대한 지역 태그 데이터 덕분에 구글 맵 도입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텍스트 큐브의 플러그인 구조를 이용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나 이런 거 없이 사용자들이 비교적 쉽게 그냥 갖다 붙이면 쓸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저희가 가진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구현했는지 동영상과 함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선 지역 로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 지역 로그를 열면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주소 정보들이 카테고리 형식으로 쭉 나열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 사용자들에게 어떤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위치 정보라는 것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테터 캠프에서 어느 사용자분이 자기는 여기에 안드로메다 이런 곳을 적었는데, 그리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내지는 자기는 이걸 카테고리로 쓰고 있었다, 자기는 이미 카테고리와 태그 기능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오용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글 맵 플러그인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글 맵 플러그인 한번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I 키는 이미 있던 것을 미리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뭐 지역 로그에 어떤 위치가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인지, 또 지역 로그를 이제 정보 지도로 보여줄 것인지, 위성 지도로 보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돌아가서 실제 지역 로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오코딩, 즉 주소 검색 API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던 주소 정보들을 쭉 뽑아서 실제 GPS 위경도 좌표를 변환해서 점을 찍어주고 있고요. 지금 이 데모에서는 사실 굉장히 빨리 로딩이 되는데 그 지오코딩 API가 실제 쿼리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서버에서 몇 차례 캐시를 진행하는 동안 그 느린 로딩을 처음에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좀 풀어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 실제 어떻게 글들이 링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마커를 클릭하면 그 연결되어 있는 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글들의 링크와 이 글이 어느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에 여러 개의 글이 연결된 경우도 모두 합쳐서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글을 열어보겠는데 실제로 이 글에 지금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2007년 2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블로그가 기존에는 시간축의 역순으로 정보가 배열이 됐었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글들은 약간 이제 묻혀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기가 작성한 콘텐츠들의 가치가 항상 동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 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을 추가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요 데모는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블로그 글에 지도를 삽입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직 에디터 플러그인을 활성화하면 위직 에디터 아래에 이런 구글맵 삽입 버튼이 생기고요. 여기서 위치 검색을 해서 아까 미투데이 데모에서 보여주신 것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제 그 같은 주소 이름에 여러 개의 주소가 있는 경우 모두 연결을 해서 보여주고 이제 마커를 고정하면은 실제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제목과 설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를 삽입하기 전에 블로그에 그 지도가 작게 보여질 것인지 크게 보여질 것인지 이런 거를 드래그해서 바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게 이 지도 정보가 지금 실제로 들어갈 때는 지금 이제 임시로 구현한 거라서 그 옛날에 사용하던 마크업 문법에 제이슨이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저 지도에서 설정한 내용을 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약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장해서 블로그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에 실제로 지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구현해서 지금 데모로 보여드린 부분은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실 누구나 블로그 글에 지도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지역 정보를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역 로고를 지도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들이고 저희는 아직은 지금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새로 구현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블로그 글을 적을 때 자기가 직접 지역 태그라든지 위치 정보를 수동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블로그 글 내용으로부터 예를 들면 자기가 어디에 갔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바로 그걸 실시간으로 추출해서 보여주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구현의 난이도가 약간 있을 것 같아서 구글에서 혹시 이런 API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바일 블로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W3C나 구글 기어스에서 베타로 제공하고 있는 지오로케이션 API 같은 것을 앞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이올린이라는 그러니까 텍스트큐브와 테터툴즈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모두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오픈소스로 재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역 태그 정보를 같이 실어서 보내도록 해서 지역 실시간으로 현재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서 글들이 올라오는지 쭉 모아서 보여주고 또 여기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지역 태그를 입력할 때 서제스트 형식으로 쭉 그 지역 이름들을 띄워주는데 현재는 국내 정보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프랑스의 어느 무슨 지방의 어떤 도시에 있는데 그거를 한글로 치면은 지오코딩 API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편하게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글맵 API를 잘 보면은 폴리라인이나 폴리곤 같은 벡터 그래픽 API들 함께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뭐 부동산 정보라든지 아니면 여행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프로젝트 챕터 툴즈에 참여하는 다음 티스토리나 구글 텍스트큐브닷컴에서도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구글맵 플러그인을 보다 일반화해서 지리 정보와 위치 정보를 표준화시켜서 여러 서비스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지역 정보가 도입됨으로써 가지는 의미는 아까도 얘기를 여러분이 해주셨지만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 그리고 온라인의 기록에 덧붙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간 축으로만 배열되었던 블로그가 보다 2차원적인 공간 정보와 함께 결합해서 기존의 컨텐츠가 더욱 다양한 향상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제가 어느 동아리 선배분이 한국 구글맵 출시되고 나서 자기 고향을 막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면서 와, 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오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향수에 젖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도 서비스가 단순히 어떤 정보의 가치를 더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존 정보의 차원을 더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텍스트 큐브에서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발표